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제 김장철입니다. 이미 김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김장을 앞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제가 이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전해드리자면요. 대형마트 대신에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구입하시면 무려 평균 33,000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쪽파와 천일염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무려 50% 이상 저렴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통시장에서는 이번 김장철에 대규모 고객 사은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아주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경리단길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정작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은 울상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그 경리단길의 2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리단길과 마주보고 있는, 붙어 있는 해방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요즘에는 경리단길뿐만이 아니라 그 앞쪽에 이제 해방촌도 떴다고 하죠.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 외부인들의 출입 없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해방촌, 과거에는 어떤 지역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네, 1945년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북쪽에서 월남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해방촌이란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예. 이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용산 2가동의 대부분과 용산 1가동의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인데요. 네. 용산고등학교의 동쪽과 남산타워의 남쪽, 그러니까 남산 및 언덕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1960년대만 해도 이제 판잣집이 많았었고요. 봉제나 이런 것들을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 계시다가 외국인들이 이쪽에서 좀 뭐 월세나 이런 거를 살면서 어쨌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딴 세상, 딴 나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주로 어떤 상권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해방촌에? 루마니아나 스위스 등 이국적인 음식을 파는 식당과요. 마카롱이나 과일 주스 등을 파는 카페 등 총 40여 곳의 가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네. 2, 3년 전만 해도 해방촌에는 문방구나 치킨 가게 정도가 전부였던 상권이었는데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카페와 수제 햄버거집 등으로 간판을 바꿔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해방촌에 젊은이들이 몰리니까 이제 이태원 쪽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상인분들이 그래, 좀 더 뭐 월세 저렴한 곳으로 오자. 많이 넘어온다면서요, 해방촌으로요? 네, 맞습니다. 해방촌에 가게를 연 상인 중 대부분이 이태원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했던 분들입니다. 예. 이태원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해방촌으로 넘어온 건데요. 2009년 무렵부터 이태원역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속속 들어서고 상업화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해방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이태원이 유동인구가 더 많아서 매출은 높지만 3배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김영미 기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리단길 살펴볼 때 상권은 떴는데 오히려 소상공인분들 울고 있다. 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해방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또 이루어지고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한 상인분께서는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된 요즘의 해방촌은 원래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기존의 맛집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복제 가게들이 생겨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비슷비슷한 카페만 10개가 넘게 생겨났고요. 네. 해방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상가 임대료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문제입니다. 예. 네. 수십 년간 조용히 살아왔던 주민들은 구청에 수십 건씩 소음 관련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민들도 또 힘들고요. 이제 소상공인들은 서서히 임대료가 오르고 있어서 이게 또 문제인데, 근데 또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사람들 몰리고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갖고 있는 건물주들은 임대료 올리는 거겠죠. 또 그게 경제적인 행동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지켜보고 있기에도 너무나 문제가 커지는 거고요. 해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 같은 현상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요. 예.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의 교수는 대형 업체들이 돈 되는 상권에 뛰어들었다가 이익을 챙기고 난 뒤에 빠져나가면 그 상권은 황폐화되고 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울러 서울대 건설환경공학 교수는 도심이 활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구멍가게들이 살아남는 작은 거리가 필요하다면서 소형 점포를 살리는 게 곧 도시를 살리는 거라는 유럽 선진국들의 경험을 우리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영국이나 독일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상권 입점에 대한 세부 조건을 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 등을 통해서 상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가이드라인 문제는 우리도 한번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방촌과 경리단길뿐만 아니라요. 인사동, 또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 앞, 요즘에 연남동 많은 길들이 비슷비슷한 이런 성장통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등하는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쯤 되면 앞서 말한 가이드라인 혹은 최소한의 장벽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5일이었죠. 소공인들이 자사의 기술력을 걸고 만든 직경 2cm 이하 미니 팽이로 얼마나 이 팽이가 오래 살아남는가를 겨루는 팽이 기술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발전한 규모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팽이경진대회 어떤 의미 담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사단법인 한국소공인진흥협회 곽의택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곽의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이 소공인 팽이 기술경진대회가 올해로 2회째입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대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공인 팽이기술 경진대 명칭이 금년부터 한국 팽이기술대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공인 팽이기술 경진대 명칭에서부터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이해를 돕고 참여 적은 학대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 팽이대전은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의 하나로서 예. 팽이를 통해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놀이 문화를 융합하여 전 국민이 남녀노소 어느 장소에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 보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공인들의 일감 확보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소공인들이 만든 팽이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소공인 분들이 네. 뭐 기술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 팽이를 만들고 팽이로 기술력을 시험합니까? 팽이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5일날 대회 참가한 소공인들이 대다수가 예. 그 기계금속 가공업을 경영하는 소공인들입니다. 그렇죠. 팽이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주로 철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평소 작업하는 그 금속 팽이를 소재를 해가지고 예. 쉬는 시간에 이제 자기들이 막간을 이용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또 예. 손쉽게 제작할 수 있고 또한 직경 2cm 규격이기 때문에 소공인들의 그 기술력을 이 팽이를 통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팽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팽이가 기술력의 집합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다 기술 다 쏟아 부어라. 그리고 한번 예. 이 대결을 펼쳐보자. 그래서 실력을 예. 평가한다 이런 건데요. 그렇죠. 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어떤 시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시합인데요. 저희가 지난 62강부터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32강이 그 지난 5일에 본선에 올라와가지고 예.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토너먼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예. 특히 그 일반부와 원래는 학생부로 나누어져서 경기가 진행됐고요. 예. 일반부 대학부 우승자는 중기청장상을 또 준우승자에게는 서울지방중기청장상 네. 또한 그 장려상에는
소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뭐 그 밖에 다양한 상을 마련했고요. 예. 또 일반부는 그 대산정밀 공용문 씨가 우승하였고, 예. 대학생부는 동양미래대학교 임각질 학생이 우승하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막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럽니까, 팽이들이? 그렇죠. 이제 원래 이 경기 목적은 오래 돌리기가 목적인데, 예. 너무 이제 지루하기 때문에 또 부딪혀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이런 또 재미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애니메이션 만화에 나오는 그런 뭐 팽이 대결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회장님,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 소공인 분들이 실력 발휘를 하고 기술력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상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어떤 혜택이 그러면은 주어집니까? 이렇게 우승이나 하신 분들은요? 예,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상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네.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굉장히 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예.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 그냥 한 대회이기 때문에 상이 예. 뭐 저희 협회에서 주는 상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예. 올해는 다행히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좀 받아서, 네. 특히 금년 우승자에게는 일반부하고 대학부에 각 한 명씩 내년도 그 2월 15일 날 그 동경에서 개최되는 팽이대전 행사에 예. 왕복 항공권을 저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특히 그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팽이대전은 올해로 이제 3회째가 되는데, 내년도에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뭐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 예. 뭐 여러 나라가 아마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일본 지방대회에 참가했다가 예. 사실은 기술력이 모자라서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예. 일본 팀 들어가도 실력 차이를 실감하고 왔죠. 아니, 그럼 일본의 소공인들의 기술력이 뭐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네들은 뭐 정밀 기술이 사실은 예.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회사들이 많이 있고,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장인 정치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게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아니, 뭐 비행기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좀 같이 지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까지는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좀 뭐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예.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팽이 경진 대회가 좀 낯설기도 한데요. 소공인들한테는 이런 대회가 큰 의미를 갖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선 그 소공인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대다수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에 이제 그 제품을 위탁받아가지고 네. 단순히 가공하는 수준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창의성이 떨어지고 완성품도 못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 팽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소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직접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그 자신감이라든가 예. 또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참가 선수들이 굉장히 그 도전 정신과 승부욕이 아주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 물론 뭐 지난 대회 같은 경우는 각종 포상이 협회장상밖에 없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예. 금년 대회는 뭐 각종 그 중기청장상을 비롯해가지고 기관장상이 많이 있어서 참가 선수들이나 대학생들에게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당시 대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좀 홍보가 좀 너무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렇죠? 팽이로 대결하는 장면도 아마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긴장감 넘치는데, 아마 3회 대회부터는 더 많은 홍보 마케팅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한국소공인진흥협회에서 소공인 분들 위한 많은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계획들 많이 갖고 계시죠? 어떤 일 앞으로 더 준비하실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저희가 내내 역점을 둘 사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팽이 대회가 네. 사실은 그 우리 뭐 일부의 놀이가 아니고 전 국민이 즐기는 그 놀이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팽이 대회를 우선 전국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팽이 대회 지역 예선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선수를 중심으로 그 경기를 진행할 것이고요. 예. 특히 그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대회 범위를 넓혀볼 생각입니다. 예.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시간이 쫓겨서 동양미래대하고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소공인들과 이 함께 경기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참 놀이가 정말 앞으로 남녀노소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놀이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네.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협회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그 협회 지역센터가 금년도에 6군데가 이제 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센터를 통해 가지고 다소 뭐 제한적이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소공인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우리 팽이대에 참여는 물론 또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뭐 연구개발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기대 앞으로도 힘써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소공인진흥협회 곽의택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몸을 만들거나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은 닭가슴살이랑 야채 이런 거를 매일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 도시락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완전 그냥 장 보고 만들고 배달하고 전부 다 했었죠.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안 그만두고 포기 안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자영업이 힘들어요. 힘든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솔직히 말해서 좀 해이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하시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조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쯤에 좀 해이해져요. 그때 이제 또 바짝 정신 차리고 하시면 더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신사동 가로수길, 삼청동 카페거리, 또 앞서도 소개해드렸죠. 지난주에 됐던 이태원 경리단길, 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최근 젊은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일명 길 상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곳들인데요. 오늘은 차별화된 또 하나의 이 뜨고 있는 길 상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방배동 사이길인데요. 자세한 내용 방배도 사이길 예술거리 조성의 이미룡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배동 사이길.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네. 대표로 계신 회가 방배 사이길 예술거리 조성회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모인 단체일까요? 네, 주로 공방이랑 갤러리들이 또 오밀조밀한 상점들이 모여 있고요. 네. 각자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개성이 강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상인들 중심의 모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인분들인데 이제 예술 지향적이다.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네네. 그곳에 그렇죠? 세탁소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오래된 슈퍼도 있는데요. 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상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배동 사이길.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어느 곳이다. 이 위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80년대 유명했던 방배도 카페 골목 아시죠? 네. 네. 그리고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라고 불리는 설의 마을 사이에 방배동 함지박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설의
학교까지 이어지는 대로 뒷골목이에요. 예. 행정구역상으로는 방배동 42길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방배동 42길을 인용해서 한글 사익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예, 예. 사익길 골목에는 또 다른 골목이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골목에 매력이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수제품 공방들, 아트 갤러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생활권 상점들이 오밀조밀 들어선 골목골목에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함지박 사거리에서 방배초등학교 네. 내려오는 그 뒷골목길인데 거기 지금 골목들이 몇 개가 있죠. 거기를 다 지금 네. 꾸미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뒷골목 상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로변이 아니라 그 네네. 안쪽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차별화된 골목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뭐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요. 네. 컨셉이 있는 벼룩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축제입니다. 벼룩시장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예. 축제는 연 2회로 봄, 가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 축제는 어떤 컨셉일까요? 어떤 축제입니까? 가을 그 축제에는요, 아트가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해서요. 예. 저희 이제 사익길 공방에서 이렇게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것들이랑, 그 다음에 길거리 공연이랑, 또 이제 그 먹거리들을 저희가 매장마다 조금씩 내놔가지고요. 네.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 네. 네, 계속하시죠. 서초구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셀러도 좀 모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배본동 통반장님들이 자비로 먹거리 셀러도 도와주시고요. 또 건물주 몇 분들이 지원금도 주셔서 네. 축제를 좀 풍성하게 했고요. 네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5회째고 10월 네. 24, 25일 날 잘 열렸다. 끝으로요, 대표님. 이제 방배동 사이길에 네. 놀러 가실 분들 많고 젊은이들, 특히 연인들 많이 갈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즐길 수 있는 작은 힌트? 팁을 하나 주신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 이제 사이길에 어느 매장이나 조성의 매장을 오시면요, 리플렛이 비치되어 있어서 어디 매장에 뭐뭐를 팔고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사이길에 들려서 함지박 사거리 동강당지로 넘어가시면 설해마을,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마을로 연결되어 가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사이길에서 방배카페 골목으로 가셔서 가까이에 반포 한강공원이나 신산기념관, 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뒤쪽에 있는 해밍웨이 산책로를 이용하면 네. 좀 연인들이 즐겁게 데이트 코스로 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쭉 걸어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배 사이길 예술거리 조성의 이미령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생활포털 기업 콤피아가 소상공인의 점포 관리에 도움을 제공하는 니어디고 퍼플스토어를 출시했습니다. 니어디고 퍼플스토어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비접속 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비콘을 도입해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제품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주문,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가능해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 단양 구경시장 상인회가 11월 11일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한마음 가래떡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쌀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주민과 전통시장의 유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축하 공연과 사은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111m 가래떡을 직접 준비해 함께 썰어먹기 체험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